인류의 결정적 진보는 기계의 등장과 함께 해왔습니다. 18세기 증기기관이 제1의 기계시대를 열었다면 지금의 디지털 기술은 제2의 기계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제1의 기계가 반복적인 신체 동작이 필요한 일을 대신했다면 제2의 기계는 인간의 정신적, 인지적 능력까지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알파고,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드론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생각하는 기계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기계들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감당하고 처리하면서 단순 반복적인 일뿐만 아니라 확률적 판단이 따르는 일, 서비스 대응 업무 등까지 대신하면서 인류 역사의 궤도를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두려움, 현재 고소득 인기 직종이 몇 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 직업에 따라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리라는 예측이 젊은 세대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경영학 박사이자 인재평가 및 역량개발 전문가인 홍성원의 생각하는 기계 vs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진화에 맞춰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영업 서비스직, 제조 현장직, 연구 개발직, 사무관리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직종별로 개발하고 또 준비해야 할 가이드도 함께 제시합니다. 저자는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일자리를 갑자기 빼앗아가지는 않는다고 단언하면서 기계와 경쟁하기보다는 인간만의 강점이자 유일한 특성인 창의력과 통찰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주장은 수년 전 세계경제포럼의 주제인 일자리의 미래에서 언급됐는데 그 내용은 2020년까지 210만 개의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져도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서 결국엔 5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술 컨설팅 업체 가트너사는 인공지능이 지금 같은 속도로 발전하면 2025년까지 일자리의 3분의 1이 소프트웨어와 로봇, 스마트 기계로 대체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달리 기술이 진보해도 일자리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낙관론도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기계가 인간의 활동을 모두 대체할 수 없는 만큼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게 낙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낙관론자들은 비관론자들이 노동 총량의 오류에 빠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노동 총량의 오류란 세상에 필요한 노동 총량이 정해져 있고 고용시장이라는 의자 빼앗기 게임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봇이 일자리 하나를 차지하면 인간이 즉각 일자리 하나를 잃는다는 게 비관론자들의 견해인데 낙관론자들은 그런 생각이 지나친 단순화라고 비판합니다. 사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없더라도 노동시장에서는 끊임없이 일자리가 파괴되고 창출됩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인력 대체가 일어나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매출 증가로 경제 전반에 다각적인 고용 창출 파급 효과가 일어납니다. 즉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것. 다시 말해 정형화된 일은 기계로 대체되고 감성이나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일은 증가합니다. MIT 대학 데이비드 아우터 교수가 기계로 대체되는 것은 직무이지 직업이 아니라고 단언한 것처럼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을 뿐이라는 게 저자의 견해입니다.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의 저자 다니엘 서스킨드는 일자리 변화 문제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 요지는 2017년에 820개의 직업을 살펴본 결과 현재 기술로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는 작업은 5%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업무 구성 요소 중 최소 30%를 자동화할 수 있는 직업은 무려 60%가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은 기계가 완전히 도맡을 일자리는 아주 적지만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연구개발 업무가 창의력을 요구하므로 인공지능 기계로부터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건 어리석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정 업무는 자동화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업무의 전후 절차에서 수행하는 다른 활동은 얼마든지 기계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일예로 변호사의 일 중 유사 판결 사례나 법조문을 기계가 검색, 정리해서 최적의 변호 자료를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일자리에서 중요한 변화는 사라지는 일자리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일의 성격 자체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강의를 통한 지식 전달은 인공지능이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할 수 있기에 교사들은 수업보다 학생의 미래 설계, 코칭, 삶에 관한 철학을 전하는 능력이 더 필요해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직업 자체보다 일의 성격이 변한다면 담당자의 역할도 변해야 합니다. 지금은 소비자가 영업사원보다 더 많은 상품 정보를 접하는 시대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업사원보다 더 잘 압니다. 따라서 영업사원은 소비자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해주고 최적의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이 그 해답 중 하나입니다.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 누구나 쉽게 마케팅 전략이나 고객 맞춤 데이터를 추출, 분석하는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데이터와 친해지는 일은 영업사원의 필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데이터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지, 어떤 의미를 찾고 싶은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기계가 해주지만 분석 목적을 설정하고 추진 방향을 잡아가는 건 인간입니다. 데이터와 친해지는 일과 함께 요구되는 핵심 능력은 인간의 마음을 다스려주는 감성 터치입니다. 공감과 배려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영업에서 감성 터치는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감성을 표현하는 일은 어떤 기계도 행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도구와 인터넷 기술, 빅데이터 분석, 사물 인터넷, 로봇 공학 등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 관리 전반을 통제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급속하게 형성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공장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능을 모색해야 합니다. 미래에는 생각하는 기계인 지능형 로봇과 1대1로 작업하고 혼자 공정 내 생산 작업 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제조 현장이 탈바꿈할 것입니다. 제조 현장직 근로자가 시대 변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계를 통제하고 작업을 지시하면서 기계와 협업하고 다른 작업자와도 협업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와 함께 동료들과 작업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논의하는 소통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단순 작업은 기계에 맡기고 작업자들은 업무 개선이나 조직 단위의 성과를 위해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야 합니다. 현장 근로자가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가장 빨리 사라지는 직종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직은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가 중요한 직무입니다. 또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가 요구됩니다. 창의성은 기계가 침범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그 영역도 기계가 침범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쓴 시와 인간이 쓴 시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고 작곡하는 인공지능도 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업이 직원에게 가장 원하는 경쟁력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창의적 사고입니다. 저자는 현대의 일터에서 요구하는 창의성은 에디슨이나 갈릴레이처럼 세상을 뒤집는 발상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기존의 많은 창의적 작품에서 공통 패턴을 찾아내고 모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면 된다는 게 저자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춰진 정보를 찾아내서 경험을 바탕으로 직관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직관은 본질을 꿰뚫어 큰 그림을 보게 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저자는 미래를 바꿀 창의적 생각은 바로 직관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관리사무직은 습관과 관습에 얽매이기 쉬운 분야입니다. 기존 업무 수행에서 변화를 꾀하지 않습니다. 익숙함을 추구하고 행정적 실수를 줄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정적 관리는 기계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관리사무직이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사업 전체 성과를 올리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조직 내 비효율 현상을 타파하고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자원을 분배하고 이해관계 집단의 동기를 부여하는 일도 맡아야 합니다. 동기부여는 생각하는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직이 인공지능에 대체당하지 않고 사람 중심의 일을 수행하려면 조직 변화를 위한 이슈 파이팅을 하고 타인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슈 파이팅이란 조직과 이회 관계자의 존립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도전적, 선제적으로 해결점을 찾아 변화를 정착시키는 활동입니다. 관리 사무직은 소수보다 다수를 위해 존재하는 직종이기에 이슈 파이팅과 함께 공감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기계들과 공존하는 시대에는 기계들과 협력하는 동시에 경쟁도 해야 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고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저자는 대화와 사색으로 대표되는 아날로그 감성의 귀환이 기계에 의존해온 생활의 반성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디지털의 편리함보다는 현존하는 것, 직접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 기계와 일하는 시대에 필요한 생존의 조건이라는 게 저자의 전언입니다.